자, 안녕하세요. 쥐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그 EM 플러스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영상을 좀 가볍게 한번 찍어보고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 종목에 대한 부분에 궁금증이 좀 많다. 그리고 댓글이 좀 많이 달린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EM 플러스의 과거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현 주소는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자, 이 부분. 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일 거고 왜 이런 급등과 급락이 일어났고 앞으로 이런 EM 플러스처럼 이런 과정의 종목들을 축제는 즐기되 잔여물이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께 일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EM 플러스는요, 과거에 사명이 뭐였습니까? 나노메딕스였어요. 그 이전은요, 소방기업이었죠. 자, 가만히 봅시다. 현재도 소방기업입니다. 자, 매출의 대부분이 소방으로 바뀌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과거에 움직였던 이야기를 가장 하는데, 자, 이때 움직였던 주가가 왜 움직였죠? 금리안과 에코프로의 주가 상승률을 보고 움직였죠. 그러면 지금 단발성인 상승은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 사실 이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 자, 2차 전지도 2차 전지 나름이에요. 자, 봅시다. 삼성, SDI. 자, 이 부분이 신호탄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배터리 데이도 있고요. 그리고 예, 맞아요. 신공장에 대한 인허가가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봅시다. 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는 부분과 주가 흐름이 좋은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에코앤드림. 그리고 금양. 자, 이 종목만 좀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주가 상승률이 있네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미래나한테 그렇네요. 자, 요 부분의 함수를 우리가 조금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요. 사실 포인트는 여기서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은 드릴게요.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자, 요 7월 26일 날짜를 한번 돌이켜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에코프로. 자, 일단은 반등은 옵니다. 자, 에코프로. 자, 요 부분에 같이 올랐었죠. 근데 중요한 건 EM 플러스가 언제 오르는지 한번 볼까요? 예. 날짜를 보게 되면 예, 언제 올라요? 맞아요.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4월 달, 즉 3월 달부터 주가가 급등이 나오잖아요. 근데 금양과 에코프로 주가 보십시오. 고봉은 8월 달인데 여기서부터 추종을 한 거죠. 얘가 사실 2만 원대부터 8만 원까지 오르고 4천 원부터 8만 원까지 오르니 야, 안 되겠다. 소방업체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에코프로도 어떤가? 7, 8월에 고점을 찍죠. 근데 요 폭이 10만 원에서 60만 원. 거대했죠. 그러다 보니 EM 플러스도 야, 우리 이거 좀 작전 좀 한번 해볼까? 전환사채라는 CB, 컨버터블 본드, 그죠? 요걸 발행해서 쉽게 말해 사채를 발행하고 주가를 급등시키고 그리고 가장 핫했던 테마인 리튬을 끄집어낸 거죠. 자, 결국은 사명을 바꾸고 그리고 두 번째 뭐죠? CB, 빚을 늘리고 세 번째 뭐죠? 맞아요. 사업부를 완벽하게 변형하잖아요. 소방 기업던 기업이 바이오 기업에서 다시 EM 플러스 즉 뭐죠? 예, 리튬 사업을 등장시키죠. 그러면 자, 앞으로 이런 사명을 바꾸고 CB 전환, 즉 CB가 뭐냐면요. 컨버터블 본드입니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자, 요거 오늘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요거 많이 발행한 기업들은 여러분들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작전 세력의 우두머리를 한번 보여 드릴까요? 자, 하이드로 리튬. 사실 1,000원에서부터 얘가 이 60배 끌어올린 거예요, 작년에. 언제부터 등장하라? 똑같은 날짜 4월 달부터 작업을 하죠. 제일 큰 상승. 그리고 나서 근데 차이는 있어요. 금양과 에코프로는 7, 8월 달에 고가를 찍는데 여기서부터 꼬라박죠. EM 플러스도 역시나 그렇고. 자, 잘 보세요. 이 특징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EV 첨단 소재. 과거에 액트라는 종목이죠. 어떤 종목이죠? FPCB. 아, 목이 좀 안 좋네요, 여러분들. 댓글로 화이팅이라고 적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소개 들었나요? 네,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했었고 천억 운용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시면 뜰 텐데 제가 코로나 때 은퇴를 했고요. 6천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탑다운 방식을 통해서 제가 큰 수익을 냈어요. 여러분 그 기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칙도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과거에 액트라는 기업이고
FPCB, 그쵸? 휴대폰 부품, 그쵸? 만드는 애들이 갑자기 또 똑같이 리튬 한다고 하죠. CB 발행하고 빚을 늘리고 결과는 이렇게 되죠. 그리고 오늘 좀 반등이 일어났던 게 있을까요? 라이트론 어떻죠? 5G 업체 거래 정지 리튬 다시. 근데 오늘 올랐던 건 금량을 보면서 몰리브젠이라고 하는 부분, 희귀 광물에 대한 부분이 얘를 좀 추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이드로 리튬, EM 플러스, EV 첨단 소재, 테라사이언스도 한번 볼게요. 테라사이언스 실한 앞바다에 리튬이 있다 없다. 이음새 만드는 관이음새, 예, 이런 만드는 애들이 갑자기 리튬 실한 앞바다에 리튬이 있다 없다. CB 발행하고 똑같은 흐름을 보이죠. 이런 종목들은 향후에 조심을 해야겠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EM 플러스는 작전주입니까? 작전 맞죠. 급등주입니까? 급등주도 맞죠.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의 머리통을 원래는 이용을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타짜가 되길 바라면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어떠한 궁금증을 달아보십시오. 자, 그리고 댓글이 많아질수록 저는 좀 더 깊이 있는 영상, 그리고 궁금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첨부해서 영상을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주가에 와 있는 부분 중에 최근에 100억 정도가 돈이 새로 들어왔다는 이슈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는 뭘로 쓸까요? 라는 게 중요한 건데 운영 자금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자금을 따질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 음. 어떤 법인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좋아. 오케이. 두 번째는 시설 자금입니다. 그래, 공장을 증설하는구나. 오케이. 세 번째는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운영 자금은 뭐죠? 대주주의 카드값, 리스비, 기타 등등 운영하기 피한 자금이에요. 결국은 뭐다? 의미 없다. 자, 일단 무리한 사채 발행을 통해서 모두 오버행 이슈가 끝났는데 사실 이 사채 물량을 따지게 되면 1,500원대의 물량들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여기 팔았다고 해도 큰 수익을 못 냈겠네요. 두세 배가 적은 수익인가요? 근데 왜 고점에 팔지 못할까요? 이들도 스마트하지 않네요. 아니요. 다음부터는 이런 종목을 추종을 할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방법이? 네. 금양과 에코프로가 6, 7월 달에 고봉을 찍죠.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꼬라박죠. 근데 오를 때 같이 올라가지 못하고 꼬라박는다. 그러면 그때는 뭔가 이상이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론적으로만 보면 9월 달에는 어떻게 됐었냐면 2차 전지 모든 종목들을 팔 수 있는 개인들이 투자하는 인버스 펀드가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2차 전지로 속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다 패버리죠. 에코프로 금양처럼. 두 번째는요. 리튬 가격이 폭락이 일어나죠. 10일부터. 이거예요. 그 다음에 CB. 근데 중요한 건 컨버터블 본드라는 거는 이겁니다. 돈 빌려주세요. 못 갚으면 원금과 이자 6% 정도는 드릴게요. 만일에 못 갚으면 주식으로 어느 정도는 올라갈 거니까요. 이거 파세요. 만일에 못 가면 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보 드릴게요. 이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게 보통 증권사를 통해서 발행하든가 재무적 투자자를 발행하는데 사모로 받아요. 이게 뭔 뜻이냐? 사모님이 아니라는 거고 몇 명의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쩐주들 하나 9명 붙여서 누구누구 등장시키지 않게 해서 하나의 조합을 형성해요. 그러면 9명이 투자하게 되면 이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대표 보고자만 보고하면 되거든요. 누군지를 등장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빌려와요. 근데 각 증권사를 대상으로 했을 때 받을 때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여러분들 친구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0마디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갚을 건데? How? 그죠? 물어보죠. 다 미리미리 얘기를 해요. 즉 이때부터 전환사채가 발행되기 시작하죠. 11월. 1년으로 돌아가서 미리 돈을 땡겨올 때 전환되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되기 전에 이미 이런 재료가 있을 거고 중간중간 2달마다 보고해야 돼요. 이런 사업부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안 해도 될까요? 채권자한테 다 보고해야 돼요. 그게 룰이에요. 그래서 항상 전환사채가 많이 발행된 기업들은 확인을 하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EM 플러스에 대한 주가를 단발적인 상승 한 요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그림은 나온다. 근데 중요한 건 믿으면서 또 고고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유는 과거에 이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나노메딕스라는 종목이었다. 자, 제가 필드에 있었을 때 펀드 매니저에 있었을 때인데요. 보세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 애를 여기까지 이제 끌어올리죠. 이때 뭐죠? 암, 쥐를 암을 사멸했다.
서울대학 공동개발에서 5억짜리. 이때 짐 로저스인가요? 그 대북 사업 그 미국에서 유명한 투자가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등장시켜요. 등장시키면서 하는 말은 야, 이거 정말 좋은 주식입니다. 이차이차합니다. 사회이사로 안 치고. 그리고 걔는 다 팔고 넘어가 보죠. 스탁옵션 주고. 그때 아난티라는 종목이었을 거예요. 요 종목도 역시나 대북 사업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해서 끌어올릴 때 여기서 쫙 그분을 등장시켰죠. 항상 똑같은 이론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항상 우리는 그들의 머리 위에서 노는 투자를 하려면 뭘 봐야 될까요? 하나 말씀드린데 쫓아가도 상관없어요 이 부분엔. 근데 금양과 에코프로 이건 산업이 움직이는 거니까 리튬 가격이 고공행진 치고 중국에서 1,000억짜리 광물 예를 들어 뭐 10억짜리 리튬 채굴권을 걸어봤더니 얼마에 팔린다? 1,000억에 팔린다. 오케이. 그때 고공행진하는 리튬 가격을 확인했을 때는 오케이다. 리튬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경고하고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도 아 이거 고평가다. 그리고 수급이 수요와 공급 법칙에서 수요가 더 많아지게 되면 타이트하죠. 당연히 가격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의심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정했던 건 어차피 금양과 에코프로는 비싸니까 이걸 샀을 거라고. 그죠? 그러면서 중요한 건 탈출할 시기는 언제다? 같이 오르지 못하는 그때. 7, 8월 달에 에코프로는 천정을 가는데 얘는 못 오는. 아, 이건 아니다. 근데 대부분의 플레이어들, 하수들의 플레이어들, 아,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올해 54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요런 부분에 물타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죠? 자, 댓글로 궁금한 점이 있다. 자, 기업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단발성의 상승은 있을 것이다라는 건데, 길게 가지 마세요. 아시죠? 자, 댓글로 뭐 문의사항 달아주시면 제가 이 부분을 좀 깊게 다룰 거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주식타자 안교수 파이팅!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